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그동안의 어떤 내역과 앞으로 계획을 오늘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국민들께 우리 소식을 전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임식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신 점 항상 깊이 간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지난 100일 동안에 약 한 4,5천 킬로미터를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동안에 저에게 뒷받침해준 비서실 직원들, 또 공무원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국회의장과 또 김성교 국회의원님, 또 김명숙 이혜원 도의원께서도 또 우리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에서 또 마을 회관, 또 관광버스에서, 또 시장 골목에서, 또 농업 현장에서, 또 지난 8월 8일부터는 수해 현장에서, 또 기업인들을 찾아갔을 때는 기업 현장에서, 또 소상공인들 창업 현장에서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금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로 여러분께 앞으로의 금정과 비전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예, IT가 잘 안 되네요. 영상도 좀 서툴렀는데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날 제 10찬 출발을 하면서 전임 군수와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민선 8기 구성을 해서 군정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 군정비전은 사랑과 자연, 행복한 양평으로 정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공약을 준비를 하고 공약을 인수받았습니다. 그 공약은 29개 공약에 11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추진부서와 의견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9개 공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 날 공개를 하고 오늘 자료에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14일 날 제가 군수가 돼도 첫 번째 맞는 고민의 날 이현구 목사를 그리고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수석대표했던 쪽 선배를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날을 맞이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면은 바로 대체 좀 해주도록 해줘요. 제가 가는 5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인데, 자연 분야의 2개 파트, 사람 분야의 2개 파트, 그 다음에 행정 분야의 1개 파트로 해서 5개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람의 파트입니다. 구석구석 국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내년 2023년에는 심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2023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읍면의 그 읍면의 예산을 38억 4천여만 원을 읍면 생활 불편 사업으로다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28억은 토벌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9억 6천만 원은 두기 예산을 해가지고 약 38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의 생활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폐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활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과를 신설을 하도록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가로 청소반을 창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로반은 양평, 양서, 용문 지역에 이렇게 도심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고, 또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체육 분야입니다. 연간 100회 정도를 생활 속 공간에 공연을 함으로써 이제 문화예술을 지능과 국민들에게 문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정 양서 구간에 약 한 5km 구간입니다. 약 한 190억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해서 양서 지역까지 왔던 그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소정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력 인증센터나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는 전국대회를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리틀야구 72개 팀이 와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 그 체육을 하게 되면은 그 학부모들 또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아주 지역 효과에 많이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쪽 경주지자체는 이 사업을 축구를 동원을 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듣고는 우리 양평에도 전국대회 어린이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요 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 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반다비 체육공원인데요. 반다비는 그 평창 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 때 그 마스코트가 반다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다비라는 체육공원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 예산은 약 한 40억이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돌봄과 배려의 복지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연속 7년 동안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보건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임 정동균 군수께서 잘 해오신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독거 노인들에 대한 이렇게 이분들의 안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화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꿈이 실현되는 교육 분야입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0억,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80억에서 160억 되는데요. 이 기금의 활용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읍면에 일청소 활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양평읍은 뭐 그래도 많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외되는 지역에도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바로 그 양평병원 응급실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응급실을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좀 더 질이 낮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이고 병원과 함께 예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게 나서 이제 그것은 지체적으로 하고 제가 선거 때부터 늘 얘기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는 교통재활병원의 응급실 센터를 집어넣어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입역병상 내외에 종합병원을 중급병원이죠. 중급병원을 유치를 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 분야입니다. 자연 분야에서 먼저 균형과 체험의 지역균형 발전 분야인데 여기에서는 그 SOC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신원 정수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이 되면 이 동부 지역에도 많은 지역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강상 강화 지역에도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평이 급수 지역으로 조금 열악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쪽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수 처리의 용량을 늘려가는 건데요. 며칠 후에 이제 국수에 있는 처리 용량을 이제 준공을 하게 돼 있고 지평에도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양동 지역,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에도 처리 용량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처리장을 확대하고 또 관로를 만들고 그 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인데 역세권 개발을 마찬가지로 정동균 군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이제 역세권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담원지구는 김성교 국회의원이 군수 시절부터 시작했던 것이 정동균 군수가 잘 만들어주고 제가 취임을 해서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수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3차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원덕, 그 다음에 지평 이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서 균형 발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가 다 통과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국토부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규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예산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문 홍천간 철도 사업인데 여기도 중간역이 폐신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활기찬 일자리 분야입니다. 우리 시장에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시장 활성화에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 공무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홍보하고 하는 일로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저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입니다. 이것은 좀 이제 향후 좀 지속돼야 할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남한강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안개공원서부터 우리 군청 뒤쪽으로 하는 한강변, 그 다음에 저쪽 발산공원까지를 연계한, 또 그 중간에 양강섬을 이렇게 연계하는 관광 벨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는 야간 조명을 좀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고 야간 조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뒤쪽으로 가는 한강변에는 인도를 좀 넓혀야 한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그 데크를 달아서 인도를 한 3-4m 늘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매입한 그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퇴근길에 함께 즐기는 그런 공연을 한번 해봤는데, 그 장소를 잘 활용을 해서 한강을 즐기는 그런 문화 활동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양평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박물관도 저기 그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떤 그 아트 로드라는 그런 명명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강상과 강화를 잇는 그런 쪽에 과거에 정병국 국회의원 때부터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예술의 거리를 만들고, 또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한강을 중심으로 강상과 강북이 있는데, 강북 쪽으로는 자연을 활용한 쪽, 강하 쪽으로는 강남쪽이죠. 강남쪽으로는 강화부터 강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의 거리를 우리 만들어 가지고 서울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부 지역에 구두한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관동 대로길이라는 그런 그 서울까지 가는 도로 옛길 구현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 지역이 구질현이라는 그런 도로명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연계하고 해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발히 잘 만들어 정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그런 관광 개발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동안 25년 동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해왔는데, 이런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계속 계승을 해서 우리의 랜드마크인 친환경의 호칭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농들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세미연이
지방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1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 호수가 있습니다. 가정천을 저쪽 모방리에서 내려오는 천 그쪽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더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우리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동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행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 행정이 그것을 다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과연 어떻게 해갈 거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또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면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게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고 또 해결되는 과정을 문자 알림 서비스로 통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겠다라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과감히 알려드려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알려가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 바로 그 인터넷이나 이런 IT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겠다. 이것이 이제 행정정보의 제공이라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문자 안내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민원실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면 1번은 어디 가서 뭐하고 2번은 어디 가서 뭐하고 3번 어디 가고 이렇게 번호로 해가지고 층별까지 딱 몇 호실까지 다 적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우리 민원실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지가 오면 방문지에다가 상세하게 알려드려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평사리 길잡이인데 우리 양평이 지금 12만 4천 명이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과연 양평이 어떤 곳이냐를 알기 위해서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알거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을 통해서 알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알려는 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평사리 길잡이 정기 설명회를 갖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과하고 도로과를 신설을 해서 생활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은 생활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히고 도로가 차단이 되고 하는 부분, 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추진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수과와 도로과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자원과 그 관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광과를 다시 신설하기보다는 이제 복원하는 겁니다. 먼저 정동균 교수께서는 관광과 문화를 묶어서 관광과가 사실은 조금 소외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제 관광과를 다시 복원을 해서 우리 양평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다 관광객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가 대부분이 이제 관광과 연결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관광과를 아주 신설하는 것이 우리 양평을 위한 가장 좋은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관광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도 선거를 통해서 또 지난번 군의 의장 시절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허가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되는 대로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명확한 답이 너무 늦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큰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관광 1과, 허가 1과, 2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과거에 생태허가과가 있었는데 생태허가과에서 건축 업무와 허가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그 과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과에 5개 팀씩 넣어서 3개 팀씩은 일선을 담당을 하고 2개 팀은 다른 업무를 해서 또 관리 업무를 해서 1과, 2과를 나누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민원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 개편의 주요 안인데 이렇게 되면 부군수 직속으로 4개 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에 7개 과, 경제산업국에 7개 과,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에 7개 과, 이렇게 21개 과, 25개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또 도서관 업무하고 교육 업무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개 과가 신설하는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또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조직 개편까지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과 관련된 사업이 2가지 분야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 관련되는 부분이 또 2가지 분야,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을 묶는 우리 공무원의 분야가 하나,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가지고 앞으로 제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을 하고 군의 의원을 통해서 다시 이제 군수가 됐습니다. 제가 경찰 공무원을 이제 퇴직하면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 늘 그랬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당당한 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우리 부모님 사진과 우리 손주 사진을 넣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진 고르다가 제가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에게 또 효도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우리 손주에게 미래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진을 제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선정한 배경과 같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치우치지 않고 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여러분과 토론을 통해서 궁금점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현장 군정을 펼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117개 세부 공약을 미처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인수위 자료를 봤을 때 인수위의 그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중에 그 수업 저기 충전을 좀 시켜놨나? 마이크를. 수월 예.
여기서 쓰는 중요한 안 해도 질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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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영농 수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예, 예. 지원 이런 것들이 이미 정부적으로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스마트팜에 대한 그 철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보이는데 친환경 농업을 좀 도약하는 그런 농업 정책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 예. 세 번째는 이제 강상 강화 아트로드가 이제 눈에 띄는데 예, 예. 이제 분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병국 의원 시절 때 남한강 예술특구와 연계돼서 이제 시행됐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좌초가 돼 있어요. 예, 예. 남한강 예술특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쨌든 분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강상 강화를 좀 예술의 거리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2024년까지 용역을 하고 이제 타당성이나 이제 시설의 용역을 한 뒤 주로 이제 내용이 그 조형물 설치 이전이라든지 그 경관 조명 설치 예.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상강화 아트로드라는 그런 사업이 여기 이제 모텔도 상대에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많은데 그런 거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트로드로 단시일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이상 세 가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에서 뭐 학원을 뭐 유치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한 적이 없는데 그런 뭐 그냥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평이 그래도 학교로다가 양평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많이 가야 좋은 대학을 가야 그래도 양평이 교육의 도시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양서고등에서 나머지 학교도 그런 모델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거론됐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월성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생각하시고 또 하나의 축은 양평에서 자란 어린 학생들이 양평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레어로 간다면 교육 분야는 뭐 방향이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친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친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마트이나 스마트팜이나 우수영농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지자체든지 다 똑같습니다. 농업 분야에 되면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 어떤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임 군수가 얘기했던 그 토종 자원에 관한 부분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할 때 너무 한꺼번에 국민들하고 협의 없이 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천천히 가자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래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원 지역에서는 밀 산업에 대한 우리 밀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년에 밀 산업의 그 재분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차근차근히 가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좀 더 우선권을 갖자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상강화 아트로드는 아까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는 뭐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특정한
저기 박물관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형성 그 조형물도 굉장히 그 사실은 국가적으로 유명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갈 만한 곳을 우리가 안내하는 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바로 손 드셨었는데요. 예, 시민의 소리. 예. 네, 박원주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살펴보니까 예.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눈에 띄는 게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 예. 아까 말씀하신 응급실, 교통재활병원 응급실 신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이거 신설 말씀하셨는데 제시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로 알고 있고 네. 지금도 그 한계가 여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있으셔서 이번 민석 8기 공약으로 제시하셨는지 네. 구체적인 전략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교육발전기금 활용 말씀 네. 제시하실 말씀 좀 대표적인 활용 방안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법적으로 지금 문제돼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우리 저기 국회의원께서 지금 우리 당이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 문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생각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발전 기금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는 장학금 정도로 그거는 교육발전 협의해 가면서 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60억이 지금 기금을 만들어야 있다는 것은 활용 가치가 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예. 일 축하드리면서 편안한 질문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나무를 생각을 할 때 그 숲 아래서 소나무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하고 일정 거리를 떠나서 소나무 숲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양평 군수에 취임하신 지 100일째 되는 날인데 소감 한마디 하고요. 두 번째는 29개 공약명이 있고 117개 세부 공약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많은 공약 중에서도 우리 군수님이 특별하게 애착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공약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 두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밖에서 볼 때와 들어와서 볼 때가 차이가 있는 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이제 양평군의 공무원들과 함께해서 양평군을 같이 또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100일 동안에 많이 맞춰가려고 노력했고 제가 제 생각을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평의 가장 대표적인 공원인 세미원이 국가정원화되는 것이 우선 동쪽으로는 가장 큰 거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약에서 검토를 하다가 공약에서 조금 문제는 됐었습니다만은 한강에 우리 남한강에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한강에 유람 관광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또 대표적인 사업이고 세 번째는 저희 교통병원을
의료를 포함해서 우리 그 응급실을 해서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또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는 동부 쪽에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둔역을 포함하는 동부 지역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서울 내 관광객이 우리 양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봐서는 큰 흐름이고요. 다음에는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노인 복지의 문제, 또 장애인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큰 타이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인영 기자님 말씀. 네. 교수님 100일 동안 하루에 130km씩 운행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얻기는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얻기는 하루에 한 15km 정도 대략 걸으신 것 같아요. 차는 130km 타시고 그 구석구석 누비는 거는 페이스북이나 각종 그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그 구석구석을 누벼서 주민들한테 그 좋은 그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각 단체나 이런 데 지금 취재를 해보니 보조금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근데 비근한 예로 농촌 아들이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부당해고를 시켰어요. 부당해고를 시켰는데 부당해고 시킨 사람이 가짜야. 보니까요. 예? 제가 군수님이 보여달라면 보여드리려고 서류를 다 철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양평군에서 그거를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고 그냥 넋을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국장을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위원장이 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라고 해고 통보를 하고,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빨리 이거는 뭐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그 경찰 조사는 조사대로 가고 행정 조사는 조사대로 가서 두 번 다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민원이 중앙정부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내 지칭은 안 하지만 제가 기사를 쓰니까 기사 내려달라고 허위 기사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문까지 제가. 그래서 거기도 경찰 수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힘이 모자라면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그 조사를 해서 이거를 아주 그 근절시켜야지. 이게 보조금이 이게 지금 뭐 그냥 막 눈 뜨면 그냥 갖고 가는 돈으로 생각하니까 군수님이 이건 꼭 좀 해주시고.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들이 문제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 관한 것은 뭐 언론을 잘 또 보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잘 봤고 그동안에 이 문제는 민선 7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이어서 내려왔던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에서 제가 군의회 의장을 할 때도 그랬고 의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민간 보조금을 이렇게 관리하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는 시행부서가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할 부서는 또 같은 부서가 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 그런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민선 8기에서는 감사에 그런 기능을 넣을 겁니다. 넣어서 앞으로 잘 해나갈 거고요. 그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두 부서에 대해서는 지적 잘 받아들이고 한번 점검해서 말씀한 대로 속히 우리 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두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들으셨는데 양평 교수. 네, 100일 동안 관광가가 회복된다니까 화영. 그 중에 하나 제안은 뭔가 하면은 이 지자체는 이 민간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양평에 자립하고
양평에 거주하는 아주 고급 인력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과 관련해서 군의 아이디어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광과가 다시 이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의견을 제안한다든지 동참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들을 동참시켜서 그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하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광이 되려면은 나름대로 인프라가 많이 있지만은 교통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한겹 11개 면에 프리패스 투어 그러니까 이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한데 자금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면 일부 한 지역만이라도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보게 되면은 그 결과를 가서 확대시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칭찬 일색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런데 반향을 더 일으키는 것은 그거보다 부족한 점 예를 들면은 많이 하지 말고 예를 들면 1%가 됐든 5%가 됐든 간에 부족한 점들을 노출시켜서 이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게 되면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말씀하신 게 참 끊겨가지고 요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점들도 홍보물에 넣어서 이거는 사실 부족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관광과가 만들어지면 관광 관련 그 각종 그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저기 뭐랄까 숙박, 음식 이렇게 해서 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파트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요 내용은 지난번 민선 7기에서 관광과에 관한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잘 돼 있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토대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 문제는 늘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투명 공개를 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직책을 받고 해나가는 그런 방법은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성 기자님. 예. 잘 나오나? 일단 취임 100일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수해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양평군 수해 특히 공공하수 처리장이나 몇 군데 큰 피해를 입었는데 또 백승관 소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하신 거 예산도 지금 한강교육 환경청에서 완전히 많이 전국적으로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거 진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감사 담당 부서 이런 곳을 확충해서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이제 환경직 공무원들 열악한 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상수도 분야에서도 우리 양평구는 지금 수도사업소에 제가 알기로 박사관 2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 그중에 두 분은 환경부의 어떤 자문위원 역할까지 하면서 환경부하고 소통을 하고 국고 예산도 많이 따고 있어요. 양평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한 공무원들 잘 발굴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치단체장이 이제 한번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가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군수의 군정 방향에 맞춰서
열심히 군수를 돕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 군수가 됐든 야당이다 되든 전임 군수도 취임 초기에 일부 공무원들 인사를 좀 소랑설레설이 있는 인사를 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능력이고 또 조직의 수장인 군수의 그 군정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잘 헤아리셔가지고 우리 양평군이 분열되지 않고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다가 저한테 업무 수행에 참고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아까부터 최인영 기자 앞에 전순 넣어주셨는데 예,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입니다. 오늘 100일 축하드리고요. 아까 오늘 그 말씀 중에 국가정원을 가장 역점으로 두시겠다고 그러셨고 조직 개편하시면서 교통 관광가까지 신설하셨는데 제가 양수리 양서 쪽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주말은 진짜 그 지역 교통체증 때문에 진짜 짜증납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정원까지 만약에 들어서시게 되면 아마 교통난이 더 이렇게 복잡해질 텐데 어떻게 그 교통난을 해소하실 계획이신지 하나 좀 여쭙고 대개 그 양수리 지역은 뭐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양평군의 최고의 천혜 지역입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말이면 다 나오는 지역인데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양수역도 가까이 있고 옆에 웅길산역도 가까이 있지만 이건 거기서 이 두물머리까지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조금 먼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30만 평이 필요하다고 그러셨고 이 도구에 서종까지 이어지는 지역까지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어떤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양평까지 오는 경의정철선이 덕소까지는 15분마다 옵니다. 근데 이 넘어서 들어오는 양평 쪽으로 오는 거는 30분 간격으로 이 전철이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근접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전철선 시간대를 지금 한 15분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정원에 필요한 교통난 해소 방안과 경의전철선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수리 교통체증은 뭐 다 아시는데 다른 쪽에서 저희도 좀 노력하고 있는 게 우선은 양수 IC에서 세미안 방향으로 차선 하나를 늘려서 차선을 왕복 두 개 차선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둔머리 IC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둔머리 IC가 생겨서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서울로 나가는 방향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뭐 좀 돌아가는 방향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면 과연 우리 양수리 교통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방향을 세워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뭐 좀 더 크게 멀리 보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사실 뭐 방법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의 시간표 조정은 지금 우리 경의중앙선에 KTX가 많이 늘어나서 KTX 열차 시간 때문에 도저히 줄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뭐 그런 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뭐 우리 노력은 계속해서 철도청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대전 철도청에 가서 KTX가 용문에도 정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우리 지평까지 가고 있는 전철이 원주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더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군수님. 질문 받아주셔서. 저는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동북권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하고,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가 지금 노선이 그 국수 보리 쪽에 아마 나들목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노선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양수리가 지금 세면하고 동물거리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심하잖아요. 결국은 목포리로 떨어지면은 거기서 다시 글로 가는 교통이 양쪽이 다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양평의 균형 발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나들목이 목포리에 생기는 게 양평에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없는 건 당연히 낫겠지만, 과거에 보면은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아신에 설치되면서 IC가 그때도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 설치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설치가 강행되면서 이용했지만 결국은 그게 불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강상에 강이 나들목이 그 하이패스 나들목이 설치되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착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양평군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한번 군수님이 역점을 갖고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어떻겠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네. 예, 하나만 더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양평청 도시재생과에 찾아와서 관계자한테 그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저기 민선 8기 지금 슬로건이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인데 남도 좀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자연환경은 풍부한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 뭐 농막, 뭐 전원주택, 뭐 이런 공공성이 없는 상업적 그 불법 현수막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뭐 이런 IC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떼면 달고 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도시재생과에 물어봤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할 방법이. 그분의 논리가 맞는지 저는 개변 같은데 처벌할 방법이 없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좀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고 첫 번째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 말씀은 뭐 다 저도 뭐 죄송합니다만 지평 출신으로서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이제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해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노선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노선이 우리 동양평 IC에 붙이느냐 아니면 아신 IC에 붙이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그 국수리 쪽으로 다 가느냐 전동리 쪽으로 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기존 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동리로 해서 그 양수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 그 노선인데 아무튼 저희도 협의를 하면서 우리 양평의 발전이 되도록 양평의 이익이 되도록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가 넘어서 5분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소통을 강조하셨는데요. 소통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1년에 약 50억 가까운 혁신교육 예산을 쓰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그런 보고서에 관련된 거, 또 최근에 우리 군 근고 지정 관련해서 은행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저는 또 취재 과정에서 보면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제가 만난 공무원들 상당수는 그 법을 마치 정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어떤 방패막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의장을 지내셨으니까
이제 우리 그 군의회도 이제 본회의는 TV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이저 특위 같은 경우는 또 공개를 하도록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 이 어떤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그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전 정보 공개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좀 대폭 확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런 정보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군이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 목록을 대폭 확대해서 양평군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목록을 좀 획기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공무원들의 어떤 인식 차이라는 부분은 제가 어차피 공무원 이제 공수를 하면서 바꿔나가도록 하고 뜻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목록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검토를 좀 해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의회 부분도 뭐 이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이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결과주의 정도로 배포를 했는데 앞으로는 예정사항을 좀 많이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생각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갖고 있는 소통의 어떤 그 인식, 어떤 그 신념은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도 많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지만 언론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행정 업무에 이렇게 지원을 주신다면 잘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 8기 대기동 수고 많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기자들과 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항상 그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늘 이렇게 어깨가 막힌 마음은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100일을 통해서 동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언론인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부분 또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면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언론인들의 제안 같은 거 잘 받아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대기를 해보시니까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발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